금전,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에게 이것을 갚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단어 뜻이니까.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 빌린 사람은 채권자,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하고요.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갖거나 똑같은 사람한테 1,000만 원씩 한 4번 빌릴 수 있잖아. 원금 외에 이자나 변제에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거나 갚는 행위로 채무 전부를 소멸하는 데에 부족한 경우는 어느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3년에 걸쳐서 1,000만 원씩 4번 빌렸어. 근데 그때마다 이자를 조금 다르게 받거나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 처음 1,000만 원은 5%의 1년, 두 번째 1,000만 원은 뭐 3%의 2년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1,000만 원 생겼어. 갚고 싶거든. 뭐 먼저 갚을 거냐? 순서가 있다고. 어느 면제부터 다 갚아야 할까?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돈을 특정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할 거다. 일단 합의가 먼저. 그런데 합의가 없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나 세심하신지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 충당할 채무가 결정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준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첫째, 둘째, 셋째 대충 눈에 띄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있고 다섯째 나오면은 또 밑줄 긋기로 하고 원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지저분해질걸? 그러니까 핵심 단어 정도만 체크합시다. 이 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아직 날짜 남은 채무와 도래한 채무, 이미 날짜 지난 채무 중에서는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합니다. 날짜 먼저 다가온 거 지우는 거야. 예를 들어 갚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요건 1년 남았어. 갚아야 할 날이 지난 채무, 요거 한 달 지났어. 하나씩 있다면 후자의 돈을 먼저 충당하는 거다. 둘째,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차이가 없다면 둘 다 이번 달 말까지야.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재무 변제에 먼저 충당을 하는 겁니다. 처음 1,000만 원 3%, 그 다음 1,000만 원은 5%에 빌렸어. 그러면 뭐 먼저 갚아? 5%짜리 먼저 갚을 수 있어. 만약 채무자가 대출 금리가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대출 금리가 높은 채무를 먼저 갚는 겁니다. 다음, 대출 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은 상황에서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경우 날짜가 똑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 변제에 먼저 돈을 충당합니다. 둘 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근데 요거는 한 달 남았고 얘는 1년 남았어. 그러면 한 달 남은 거 먼저. 그런데 두 개가 날짜가 모두 지났다? 얘 한 달 지나고 얘 3달 지났어. 그러면 3달 지난 거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넷째, 이행기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합니다. 채무액에 비례하여. 한편 채무자가 원금뿐만이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너 나한테 빌려간 건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주고 이자 100만 원도 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 3,000원 있다고 칩시다. 3,000원까지 같이 해서 갚으려면 1,100만 3,000원 갚아야 돼. 근데 내가 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 중에 뭘 줄 거냐 이거야. 여기에서는 총 비용, 총 이자,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변제의 돈을 충당해야 합니다. 라는 거. 3,000원 먼저 까고 이자 100만 원 까고 그 나머지를 원금으로 갚는 거야. 그러면 원금은 남게 돼 있어. 그렇죠? 비용은 특별히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렇죠. 주소 이전 등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나 안 믿어. 무조건 얼굴 보고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갚을 사람이 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빌려준 사람한테 와서 갚아야 되지. 근데 돈 받을 사람이 우후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렸네. 그러면서도 돈 갚으러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주도 가는 비용은 내가 내야 돼. 빌려준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이 더 추가로 들게 된 거니까. 어디가 있어?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 집으로 가는 거야.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야, 갚을 거니까 네가 와서 받아가라. 그거 안 돼. 내가 갖다 줘야 돼. 다음.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변제받아도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돈을 갚는 사람이 채무자 을, 이건 제3자 병, 이건 상관이 없어. 갑은 을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 근데 이 1,000만 원을 을이 줘도 난 상관이 없고 병이 대신 갚아줘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런 상황 있을 수 있다. 제3자가 병이 대신해서 변제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을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병이 을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을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말 더럽게 어렵게 해놨네. 엄청 간단한 거야. 이 상황에서 요렇게만 보면 채권자, 채무자지. 그쵸? 근데 병이 대신 돈을 갚아줬어?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돼? 여기한테 갚아야 되지. 그러면 이제 얘가 갚아주는 순간 채권자, 채무자. 돈 달라고 이제 얘가 쪼아댈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얘기야. 딴 거 없어? 하지만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게 이전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변제, 장소, 과정 등에서 갑보다 병에게 갚는 게 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갚으려고 할 때에는 그냥 계좌이체 하면 됐는데 굳이 병은 지가 있는 집으로 와서 현금 뽑아서 들고 오라고 그래. 싫은데 그 귀찮은데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3자 병은 채무자 을이 반대하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채무자와 을과 제3자 병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서 채무자 을 대신 변제하는 게 갑이란다. 병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무자 을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야. 그런 계약을 할 리는 없겠지만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못 갚으면 병이 갚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을이랑 병이랑 다 같이 사인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보증인 거야. 절대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 명이 계약을 했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의 채무 변제가 늦어서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이 부담해야 돼. 을이 갚한 때 돈을 못 갚고 있어. 그러면 1,000만 원에 계속 이자, 연체 이자 계속 붙고 있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병은 그래, 내가 네가 빌린 원금 1,000만 원은 갚아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붙는 이자는 너무 아까워서 못 갚겠다라고 하면서 옛다 하면서 이렇게 1,000만 원 갚아. 누구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그거는 된다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을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 병에게 더 이득이 될 때에는 을한테 물어보지 않고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도장 들고 그렇게 가가지고 저예요 하고서 돈 빼올 수도 있잖아, 은행에서.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양을 갖춘 자를 준점유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외양은 말 그대로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 등본 끊어와가지고 주면서 자 은행에 맡겨놓은 거 돈 주세요 하니까 대충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그러면은 오인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채권자의 도장 신분증을 갖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 사람을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 신분증 갖고 있으면 준점유자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그게 나야. 채권을 행사하는 이뿐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준점유자다. 은행에 맡겨있는 이 통장에 돈 싹 다 뽑아주세요. 3억 2천만 원. 네, 신분증이요? 본인이 아닌데요? 네, 통장 주인 신분증. 통장 주인의 위임장 이렇게 같이 들고 왔어. 그럼 그 사람도 준점유자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나쁜 의도가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변제로 인정돼서 채무가 소멸됩니다. 앞에 앉아있는 직원이 엄청 나름 철저하게 다 확인했어. 기록되어 있는 전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 영상통화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해서 영상통화 확인하고 오늘 안 되니까 내일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오게 해서 돈 내줬어. 그러면 은행 직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채무가 소멸해. 더 이상 은행은 그 사람한테 줄 돈이 없어.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준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고 믿고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면 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나중에 진짜 통장 주인이 와서 내 돈 내다 라고 해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해두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1년 기한으로 1억 빌려주고 4%의 이자를 받기로 했어.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4%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에 1억 빌려주면서 한 달 이자를 10만 원이라고 했다고. 근데 3달 만에 원금 1억 갚았어. 그러면은 나머지 9달 남아있지. 9달 이자 90만 원 같이 줘야 돼. 이렇게. 왜? 돈 빌려주는 사람은 저 이자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빌려준 거니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이행기 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받지 않고 원금 사용하는 이익, 채권자는 이자 수익 등의 이익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기한 이익,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기한 이익을 난 3개월만 누리겠다라는 거는 괜찮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남은 이자 갚아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보통 주택담보로 해서 아파트 살 때 은행 대출을 하죠. 그러면 보통 한 20년, 30년 하거든. 근데 계약서 잘 보면 5년 동안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예상 계획했던 것보다 원금 더 많이 갚으면 한 1, 2% 이자가 더 붙어. 근데 이제 5년 지나면 원금 자기 마음대로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이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두시라라는 것들. 채권자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B는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충당할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변제에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아까 거 생각해야 돼. 얘따 내가 빌린 돈 1,000만 원 받아라 라고 하면은 일단 뭐 먼저 까? 비용 100만 원 까고 900만 원 갚는 거야. 이렇게. 변제 과정에서 A의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100만 원씩 증가했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채무자 B가 비용 100만 원 내야 돼. 비용 100만 원 내야 돼. 하지만 빌려준 A 때문에 200만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채권자 A도 비용 100만 원 부담해야 돼.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총 이자는 1,000만 원. B가 A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충당할 것인지 합의는 없었고 비용 부담에 대해 다른 의사표시도 없고, 그러면 100만 원씩 내야 돼. 변제에 드는 총 비용은 채무 개수와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1번 A와 B가 비용 100만 원 각자 부담해야 한다. 방금 얘기했죠. 채무자가 1,000만 원으로 채무 중 일부를 갚으려고 한다면 이자를 모두 갚을 수가 있겠군. 총 이자 얼마래?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으로 얘따 이자 다 받아라. 이자 없다. 되나? 안 되지. 1,000만 원에서 뭐 먼저 까야 된다 그랬어? 비용 먼저 까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용 100만 원 내고 이자 얼마 갚았어? 900 갚았어. 근데 총 갚아야 할 이자 얼마야? 1,000이야. 그러니까 이자 다 못 갚아. 그러니까 2번 틀려. 이자 못 갚아 다. 이렇게. 갚을 수 있겠군? 아니요 라고 지우고. 왜냐? 비용 100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채무 4개 중 하나만 갚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1 먼저 갚아야지. 채무 1의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1 먼저 갚아야 합니다. 맞죠? 2와 3 둘 중에 하나 갚을 거래. 2와 3. 1년 똑같아. 1,000만 원 똑같아. 하나는 5%, 하나는 3%. 누구 먼저 갚아야 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5%짜리 채무 2가 먼저야. 채무 2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곳 맞지? 채무 2와 4를 이야기할 거야. 1년, 2년, 1,000만 원, 5% 똑같아. 그러면
짧게 남은 거 먼저지. 채무 2를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 정답은 2번. 뒷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먼저 볼게요. A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A는 뭔데? A 어딨어? A야, 이익을 얻고네. A는 이익을 얻고, 이익을 얻다. 정답 1번. 발언권을 얻다. 이거죠. 왜냐? 여기에서의 얻다는 무엇을 얻다? 권리, 재산을 차지하거나 획득하다. 획득하다. 이러한 뜻이니까요. 전세로 방을 얻었다. 전세로 방을 빌리다. 은행에서 얻었던 빚을 은행에서 빌린 빚을. 그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을 얻었다. 병을 앓다. 성실한 사람을 사위로 얻으려고 했었다. 사람을 얻다. 사람을 맞이하다. 요 정도의 뜻이 있겠네요. 됐고, 그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1, 2, 3번 세 문제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채무자가 한 채권에 대해 같은 목적의 채무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 어떤 순서로 갚으세요 라고 법률에 정해줬지. 1번 문단에 있죠.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의 현 영업소에서 야, 돈 갚아야 되니까 네가 와서 받아가라 이거야. 이 정신 나간 놈이지. 틀리죠. 채무자의 영업소가 아니라 채권자의 영업소지.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맞고,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채권의 채권 변제는 채권자가 살고 있는 주소, 채권자가 살고 있는 주소. 맞지. 채무자 대신 변제함으로써 제3자 아까 병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 을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 병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 다 1, 2, 3 요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2번 기억의 이유는 뭐였어요? 돈 미리 원금 1년짜리인데 3개월에 갚아도 이자는 다 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정답 1번. 남은 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다음 사례 1. 도장, 신분증, 통장 등을 훔치고 비밀번호 알아내서 채무자는 은행을 속이고 자신이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해서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했어. 근데 요거 들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가면 은행 직원은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준점유자가 되는 거지. 1번 채권자가 아님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를 이용해서 사실상 채권을 행사해서 돈 뽑아간 거 맞지. 예금 채권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오케이. 그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군. 변제로 볼 수 있죠. 이거 싹 다 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믿어? 2번 틀리죠. B는 보험 채권자와 닮았는데 이를 이용해서 닮았어? 얘도 준점유자야.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었지. 신분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생김새만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금 지불했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보험회사의 직원이 B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 채무 소멸되지 않는다. 채권이 아니라 채무지. 갚아야 할. 미안.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 지급받은 B는 어쨌든 닮은 사람 준점유다. 자, 점유자. 아까 썼죠? A가 훔친 신분증, B의 생김새, 채권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외관에 해당되는 건 맞는 얘기지. 외관에는 생김새랑 신분증 다 들어갔으니까요. 4번, 5번 다 했고요. 일단 정지.